국내 최대 규모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농산물 물류센터. 매일 들여오는 수십만 톤의 농산물, 배송과 가공까지 선도를 지키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이 펼쳐진다. 흙 속에서 보물을 찾듯 최고의 농산물을 수확하기 위해 땀과 정성을 아끼지 않는 농민들. 아이고, 끼리가지 매일 일어나서 먹고 허리가 아프지. 전국 산지에서 올라온 농산물을 식탁 위에 올리기까지 열정이 넘치는 그들의 24시를 따라가 본다. 안성의 한 농산물 물류센터. 어둠이 사방을 감싼 밤 8시, 이곳에 하루가 시작된다. 보통 마트에서 저희가 사 먹고 있는 농산물들은 거의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매일이요? 네, 그렇죠. 매일매일. 적게 100, 한 50대당 200대, 많이 들어오면 200대까지도 들어오고. 200대? 전국 각지에서 농산물을 가득 실은 트럭이 속속 도착한다. 산지에서 농민들이 새벽 이슬을 맞으며 수확한 땀의 결실들이다. 물류센터의 총 면적은 약 5만 8천 제곱미터, 무려 축구장 8배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다. 워낙 넓기 때문에 농산물 운반은 모두 지게차로 이루어진다. 농산물의 선도 사수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렇게 다들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물건이 산지에서 들어오면 중분류가 소분류하는 다스 쪽으로 물건을 빨리 배달을 해줘야만이 소분류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어솔팅 해가지고 빨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전달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곳은 산지에서 올라온 농산물을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전국의 대형 할인점으로 보내기 위해 분류 작업을 하는 곳이다. 엄청난 물량을 소화하느라 지게차 16대가 쉴 새 없이 질주한다. 이렇게 취급하시는 물량들이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보통 평균 한 11만 개 정도 되는데 요새는 명절 때라 예상으로는 한 15만 개에서 18만 개 사이 다스를 15만 개요? 네, 다스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물량들이 15만 개에서 한 18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하룻밤 사이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수확한 농산물을 내일 사람들의 밥상에 올리려면 바쁘게 달려야 한다. 강원도부터 백령도, 제주도까지 전국 곳곳에서 올라온 싱싱한 채소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그런데 높이 쌓인 상자 위에 겁없이 올라선 이가 있다. 대체 뭘 하려는 걸까? 상자마다 물을 꺼내서 여러 방향으로 거침없이 쪼개는데 건품 중입니다. 건품이요? 예, 밭에서 바로 오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를 바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좀 건품을 하고 있습니다. 무 같은 경우는 청에서도 많이 썩지만 그 무 몸통에서도 썩는 부분이 있고 뿌리에서도 썩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갈래로 잘라보는 겁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무도 속을 보면 바람이 들었거나 썩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재배지의 날씨나 배송 과정에서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엄청 많은 종류가 들어오고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예.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실 품위 정보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받았을 때 안 좋은 게 발생하면 아무래도 저 같아도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소에서 건품을 기다리는 엄청난 양의 채소. 이번에는 배추다. 배추는 얼마나 속이 꽉 차 있는지, 검게 삭은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핀다. 작은 배추 한 통, 무 한 개지만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 드시기로 하세요? 네, 먹어보죠. 어떠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네요. 저는 이제 나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개 더 잘라보고. 무나 배추는 품질에 따라 가격 차이도 크고 질이 조금만 떨어져도 소비자가 바로 불만을 제기한다. 그래서 건품을 통해 가격을 낮추거나 때로는 아예 산지로 돌려보내기도 한다. 건품에 쓴 배추만 2상자 가득하다. 쌀을 쓰고 나면 아깝겠어요. 이것도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정확한 건품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건품이 끝난 농산물은 점포별로 분류하기 위해서 다른 구역으로 이동한다. 전국 280여 곳의 마트에 배송할 물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지게차들이 종횡무진 작업장을 누빈다. 직접 나르는 것보다 수월해 보이지만 곳곳에 장애물과 마주오는 지게차를 피해 달리는 일은 숙련된 이들만 가능한 위험한 작업이다. 이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리만 해도 상당하겠어요. 그죠? 여기 보세요. 이게 이 대지가 이 건물이 엄청 크잖아요.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시던 거예요? 그거에 안 접어서 모르겠네요. 새벽 한 2시 반까지 아마 수백 번 넘을 거예요. 수백 번. 자켓 타고 이리저리 다니는. 수백 번 이곳을 오가며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오늘을 살고 있다. 밤 10시. 더욱 힘든 작업이 남아있다. 각 마트에서 그날그날 주문한 물량을 일일이 정해진 위치에 옮겨놓는 일이다. 이대로 배송 차량에 싣는 것이다. 각 그 매점마다 나가는 거를 중물에서 갖다 놓으면 그 마트마다 분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 분배. 나가는 그 매점 마트가 있어요. 거기에 개수 수량을 맞춰가지고 피킹을 하는 거예요. 전국에 위치한 매장마다 정해진 자리가 있다. 수백 곳의 매장에서 주문 내역도 천차만별이다. 매일 달라지는 가짓수와 수량을 맞추려면 몸과 머리가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여섯 시 반부터 한 3시까지 해도 이 왔다 갔다 짧은 거리도 한 10km 이상 넘는 거예요. 10km 이상. 상자의 무게는 보통 20kg. 그 상자를 수천 개 들고 나른다. 보기엔 단순 작업 같지만 수없이 반복되는 작업에 발바닥은 불이 날 듯 화끈거린다. 오후 6시 출근해서 새벽 3시까지 작업은 계속된다. 상자를 나르는 것도 힘들지만
그보다 괴로운 것은 잠 못 자는 고통이다. 이 밤낮이 바뀌니까 낮에 잠을 못 자는 거. 사람은 밤에 잠을 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낮에 잠을 자려니까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었지. 차가운 작업장에서 꼬박 서서 밤을 보내는 사람들. 그들의 밤은 뜨겁게 흘러간다. 밤 12시. 3시간여 만에 매장별 분배 작업이 끝났다. 녹초가 된 작업자들이 어디론가 향한다. 밥 먹으러요. 야식도 먹어요? 자정은 물류센터의 식사 시간이다. 출근이 늦다 보니 이곳의 시계는 반대로 돌아간다. 몸을 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밥을 먹지 않으면 허기를 견딜 수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점심입니다. 점심? 낙가밥이 바뀌셔가지고. 네, 완전 거꾸로 가야죠. 맛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아니. 식사하셔야죠. 물류센터 직원 500명 가운데 무려 350명 정도가 밤에 일을 하고 있다. 뒤바퀴 생활 하시니까 어떠세요? 내가 먼저 그랬잖아. 힘들다고. 오래 하시는 것도 아, 오래 써도 힘들지. 아유 그만하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유, 놀면 뭐해. 하는 데까지, 힘 닿는 데까지 하는 거지. 새벽 3시. 배송 차량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물류센터에 들어오는 배송 차량은 모두 110대. 트럭이 들어오면 다시 지게차가 바빠진다. 작업자들이 점포별로 분류해 놓은 농산물 상자를 실어야 한다. 농산물 배송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아침에 봤더니 문 열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물건. 신선할 때 빨리빨리 팔아야 돼. 마치 썰물이 빠지듯 순식간에 차량 입고 작업이 끝났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농산물이 모두 목적지를 향해 떠났다. 뭐 하시는 거예요? 퇴근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야. 엉덩이만 나오겠지, 뭐. 퇴근이 근데 남들 출근하는 시간에 퇴근하시네. 인생 거꾸로 뒤집어서 사는 거지 뭐.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은 안 피곤하셨어요? 피곤하지, 항상 피곤하지. 들어가세요.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지. 자, 수고했어요. 네, 들어가세요. 기나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찾아왔다. 지난 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작업장. 마치 여느 집의 아침 풍경처럼 채소 다듬는 칼질 소리가 경쾌하다. 주방에서 채소를 손질하듯 모든 채소가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다. 소비자가 농산물을 받았을 때 되게 그 손질을 하고 다듬고 세척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신해드리는 앞에서 처리를 해드리는 그런 공격을 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볼 수 있는 손질된 채소들이 바로 이곳에서 이들의 손을 거쳐 나오는 것이다. 손질된 채소 제품만 30여 가지.
하루 10톤 정도의 물량을 껍질 벗기고 다듬고 썰어서 깔끔한 모습으로 재탄생시킨다. 이곳은 감자를 손질하는 작업장이다. 일차로 자동 세척기에서 감자에 묻은 흙을 씻어낸다. 산지에서 수확한 그대로 소비자에게 가는 채소도 많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깔끔하고 손질이 필요 없는 채소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기계로 모든 작업이 끝나는 건 아니다. 울퉁불퉁한 감자는 사람의 손이 반드시 필요하다. 감자에 움푹 들어간 신운에서 싹이 자라기 때문에 아까워도 말끔히 없애야 한다. 이렇게 하루에 작업하는 감자만 1.5톤이다. 기계는 기계 다 안 돼요? 네, 기계는 안 돼요. 기계는 안 돼. 이 점 하나도 있으면 안 돼갖고. 하루에 몇 개나 까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100kg 까나 봐요. 1인당? 1인당 100kg. 기계보다 빠른 손놀림으로 껍질을 벗기는 작업자들. 하지만 9시간을 똑같은 자세로 수백 개의 감자 껍질을 벗기다 보면 온몸이 경직될 정도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요 팔꿈치가 아프고 하여튼 팔이 아파요. 감자만큼 손질할 물량이 많은 채소가 바로 양파다. 양파 작업장에선 다들 차림새부터 심상치 않다. 보안경에 마스크, 귀마개까지 모두 완전 무장이다.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운이 크기 때문에 많이 묻어요. 나중에 저녁 때 되면 앞이 가려갖고 안 보여요. 양파 껍질은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벗겨낸다. 속도는 빠르지만 센 압력 때문에 양파 잔해가 사방으로 튀어서 작업자를 괴롭힌다. 에어로백터야 얇게 깨끗하게 빨리 벗길 수가 있어요. 칼로 하면 느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점도 많이 벗겨지잖아요. 근데 이 많은 양을 감당할 수가 없어. 맵고 먼지가 날리는 작업장에서 종일 반복되는 작업. 처음엔 양파 냄새에 울기도 많이 했다. 하지만 매일 4톤이 넘는 양파를 만지다 보니 어느새 힘든 것도 익숙해졌다. 양파만 매운 게 아니다. 청양고추 씨를 빼는 작업은 모두가 기피하는 힘든 일이다. 이렇게 손질한 채소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들은 더욱 바빠졌다. 간편 채소는 주로 가족 수가 적은 1인 가구나 2인 가구에서 인기다. 많은 양의 채소를 사서 버리거나 손질할 시간이 없는 소비자를 위해 이들이 번거로운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다. 간편하게 손수 집에서 이렇게 쉽게 끓여 먹을 수 있게끔 그 간편 조리식으로 재료들을 다 준비해 주는 거거든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된장만 풀으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식탁에 신선한 채소를 올리기 위해 이들만큼 땀 흘리는 사람이 있다. 마치 푸른 융단을 깐 듯
무성한 연잎으로 가득한 대구의 한 연 재배단지. 가을 햇살 아래 농산물 수확이 한창이다. 한 발짝 떼기도 힘든 진흙 속에서 한바탕 씨름한 끝에 길쭉하고 실한 보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게 연근입니다. 이게 연근이에요? 네, 바네올에서 나는 제일 좋은 연근입니다. 연근은 연의 땅속 줄기로 연뿌리 하나의 줄기가 보통 4-5개 이상 뻗어나가며 마디가 있는 게 특징이다. 아삭한 식감과 달콤한 맛에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까지 풍부해서 물에서 자라는 삼으로 불린다. 4월달에 파종해가 지금 이제 8월 중순부터 작업을 해내는 거라. 하루에 얼마나 수확하세요? 수확은 우리가 그 주문량에 따라 뭐 하루에 100kg도 될 수 있고 200kg도 될 수 있고. 이곳 대구 반야월 지역은 분지라는 기후적인 조건과 연이 자라기에 좋은 유기질 토양을 갖고 있다. 덕분에 전국 연근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대구가 날씨가 덥고 기후 조건이 맞아가지고 원래가 식용 연근에는 주산지입니다. 예. 연근은 재배는 간단하지만 진흙 속의 줄기를 상하지 않게 수확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깊게는 40cm까지 땅속 깊이 박혀 있어서 캐내는 작업이 여간 고된 게 아니다. 일단 하는 거는 명심을 해야 돼. 한 마디에 1kg 한 200, 300 나가는 것도 있고. 한 마디에? 4마디 정도 되면 약 한 4kg, 4kg, 3kg 500에서 4kg 나가는 것도 있어. 연근 수확을 할 때 가장 힘든 것은 계속 90도로 허리를 숙인 채 진흙을 파내야 하는 것이다. 발목까지 푹푹 잠기는 진흙에서의 작업은 일반 흙보다 몇 배로 힘이 든다. 이 자체가 힘들지. 이 자체가. 보면 몰라요. 보면 알 텐데요. 이 힘든 작업을 돕는 건 오직 이 쇠스랑뿐이다. 하지만 연근의 줄기는 미로처럼 얽혀 있어서 쇠스랑을 마구 휘두를 수도 없다. 조심하지 않으면 자칫 연근에 상처를 내기 십상이다. 이 자체가 처음에 하는 사람은 길을 몰라가지고 못 캐지. 일반 채소처럼 이래 가지런하게 나는 게 아니고 이래 땅속에서 각자가 엮이니까 조금 작업하기 힘들지. 진짜 그럼 어떻게 알아요? 이게 어느 방향으로 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너네. 이 일대의 흙은 질차륵으로 비가 와도 물이 빠지지 않고 마르면 단단히 굳어지는 차진 흙이다. 연이 자라기엔 안성맞춤이지만 사람이 일하기엔 혹독한 환경이다. 마치 두 발을 끌어들이는 듯한 진흙과 싸우다 보면 어느새 옷이 땀으로 흠뻑 젖는다. 그래도 튼실한 연근이 쑥쑥 뽑혀 나오면 잘 자란 자식을 보는 듯 행복감을 느낀다. 그렇지. 하지만 자연은 무엇이든 쉽게 주는 법이 없다. 옮기시는 흙도 상당하겠어요. 그래. 이 600평 논에 흙 옮기는 거 이건 전체 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전체 다 옮긴다. 연근은 1년생 채소로
4월 중순에 파종해서 8월 중순부터 이듬해 6월까지 수확할 수 있다. 뙤약볕에 연이 잘 자라는 4개월을 빼고는 계속 수확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늦여름부터 한겨울이 지나도록 진흙에서 허리를 굽힌 채 보낸다. 몇 년 하셨어요? 한 30년 했지 뭐. 30년. 하루에도 열을 수십 번만 이제 안 해야지. 이제 그만둬야지. 하다가도 또 작업 다 하고 옷 닦아를 입고 뭐 그늘 밑에 딱 있으면은 또 새 마음 셋어서 힘이 솟고서 나는 거지. 내일 또 아침에 또 일찍 나가자. 이런 마음으로 또 하고 또 반복되는 거지. 이들에게 새 힘을 준 것은 아마도 가족이 아니었을까. 자식들 공부시키고 집안 일으키고 가족과 먹고 살아야 했기에 어깨가 빠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거친 흙 위에서 살아온 것이다. 온몸 마디마디 힘을 실어 일하다 보니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다. 요래 딱 잡아야 돼. 요래 잡아야 힘을 할 수 있지. 이래 잡고도 안 되고 뭐 이래 잡아도 안 되고 꼭 요런 식으로 잡아야 돼. 마디가 이래 붙잖아. 이래 딱 붙는다니까. 투박한 쇠스랑을 닮은 정직한 손이다. 원래 이 농사를 하는 거는 힘이 다 들지만 특히 또 연근 농사 이게 더 힘이 든다. 일하는데 신바람이 나니까 하는 거지 뭐. 기분 안 좋고 이러면 일할 마음도 안 난다니까. 힘 안 드는 농사가 어디 있을까 싶지만 그중에서도 연근 농사는 손에 꼽을 만큼 고된 노동이다. 오늘 하루 비지땀을 흘린 대가가 이만큼이다. 하루 7시간 정도 일하면 수확량은 평균 200kg. 수확한 연근은 그 자리에서 1차 손질을 한다. 마디를 잘라내고 잔가지를 다듬으면 익숙한 모양새가 된다. 이거는 원품. 상처 없는 거. 상처 없이 큰 거. 원품. 이거는 비품, C품. 연근은 굵기가 굵고 잘라봤을 때 빛깔이 희면서 구멍이 고른 게 좋은 연근이다. 예로부터 연근은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을 정도로 귀한 식재료로 대접받았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연근이 없도록 손질할 때도 하나하나 공을 들인다. 옛날에는 양으로 뭐 이렇게 했지만은 요즘은 이제 손질을 잘해야 돼. 사람들이 좋은 거 찾으니까. 네, 지금부터 좋은 거 찾고 이쁜 거 찾고 눈으로 먹잖아요, 요즘은 그죠? 네. 한눈에 봐도 아주 실하고 잘생긴 연근이다. 연근 수확은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1시 정도면 끝이 난다. 1시 이후에 햇빛이 강해지면 작업이 힘든 탓이다. 뙤약볕에서 반나절 넘게 허리를 구부려 일하다 보면 어깨며 무릎 관절이 쑤시고 온몸에선 땀이 비오듯 쏟아진다. 땀이 엄청 나시네요. 아, 덥네요. 물 아무리 부어도 오줌만 나온다가 지금 땀으로 다 나고 그래요. 날 더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 날 더워, 날 덥네. 한여름은 지났어도 대구의 늦더위는 한낮에도 30도를 넘을 만큼 뜨겁다. 못 견디게 더울 때 이들만의 도피처가 있다. 햇빛이 뜨거워갖고요. 그 해니풀이 그늘 밑에가 좀 시원하게 나왔네요. 양산이네, 양산. 예, 시원하게 좋습니다.
하늘을 가릴 만큼 넓은 연잎은 덥고 힘들 때 작은 그늘이 돼준다. 그 아래서 잠시 쉬고 나면 다시 툴툴 털고 일어설 힘을 얻는다. 휴식도 잠시, 또 뜨거운 태양 아래로 나선다. 땅속 깊숙이 박힌 연근을 찾느라 허리는 점점 더 굽어진다. 아이고 허리야. 딱 좀 막 수작인다 이거. 허리 아프세요? 아이고 엎드려가지고 내 일어나 해보소. 허리 아프지? 그 뭐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 이렇게 엎드려 해야 된다고 봐야 되지. 연근 농사만 30여 년. 아무리 이 일로 잔뼈가 굵었어도 이른이 다 된 이들에겐 힘에 부치는 작업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진짜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치들이 뭐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있으면 힘이 붙이가 일 하지도 못해요. 반가운 새참 시간. 새벽부터 연근과 씨름한 이들이 몇 시간 만에 허리를 편다. 새참은 연근 튀김과 연근 전,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한다. 귀한 연근을 새참으로 먹는 건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작은 호사다. 이거는 평소에도 맛있는데 이거 살짝 배고플 때 먹으면은 이거 뭐 꿀맛이 꿀맛. 꿀보다 더 맛있다니까. 참 이 정도는 기본. 이 정도는 기본. 현재 이곳에서 연근을 재배하는 농가는 모두 120여 농가. 공동 작업으로 연근을 수확하고 판매와 이익도 함께 나눈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평생을 흙을 만지며 얻은 깨달음이다. 이걸로 살림살이도 일하고 뭐 자식들 출가도 보내고 또 노후생활도 남부럽게 하고 있으니까네. 이 농사를 하는 게 은근한 매력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도 하시는. 아이고 예, 그 힘들어도 하지. 이제 더 힘든 작업이 남았다. 사람이 아닌 굴착기가 먼저 작업을 시작했다.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려면 장비의 도움이 필요하다. 워낙 규모가 넓은 데다 키가 2m를 넘는 연잎은 사람이 자르기 어렵기 때문에 굴착기로 정리하는 것이다. 연잎 정리뿐만이 아니다. 흙의 표면을 살짝 긁어내서 사람이 흙을 파내기 편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도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야 한다. 포크레인으로 흙을 긁어도 조금만 긁어갖고 이 작업하는 거지. 안 그러면은 많이 해보면은 이 상품에 전부 기스가 다 가고 다 찢겨버리고 못 쓴다니까. 굴착기가 지나간 자리에 물이 빠지지 않은 진흙이 그대로 드러난다. 처음 연근 농사를 시작했을 땐 이 흙을 모두 손으로 직접 퍼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수월해진 셈이다. 이제 막 걷어낸 땅은 그야말로 진흙 반, 물 반이다. 갯벌을 걷는 것처럼 몸을 움직이기조차 버겁다. 물이 많은 진흙에서 하는 작업은 엄청난 인내와 힘을 필요로 한다. 보이지 않는 연근을 찾아서 끝없이 진흙을 퍼내는 일의 반복이다. 두 팔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고 발끝은 돌을 매단 듯 꿈쩍 닿는다.
마음을 비우고 수십 번 퍼내면 겨우 연근이 하나 보일까 말까다. 농사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다. 이거는 완전 진짜 흙구리에서 보석 찾듯이 찾아야 되니까. 숙련된 이들에게도 워낙 고된 작업이라서 하루 종일 진흙을 퍼내도 수확량은 그리 많지 않다. 농사를 갖다. 연근은 땅속에 있을 때 영양 성분이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작업을 끝낸다. 일곱 시간 만에 수확 작업이 끝났다. 온몸은 진흙투성이가 됐지만 자루가 그득하게 차면 농사꾼에게 이만한 보람이 없다. 오늘 수확한 연근은 곧바로 물류센터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어디로 가세요? 세척하러 가요. 진흙이 많이 묻은 연근은 소비자에게 그대로 보낼 수 없다. 흙 속에서 캐낸 진주를 다듬듯 깨끗하게 세척 작업을 거쳐야 한다. 점성이 있는 진흙을 강한 수압으로 씻어내면 흙이 묻었을 땐 보이지 않던 흠집이나 불량이 드러난다. 이거 요래 씻어갖고 상태나는 거는 또 빼고 원품만. 조그만 상처를 통해서 속에 물이 들어가면 연근의 식감과 맛을 망치기 때문에 꼼꼼하게 골라내야 한다. 씻으면서 골라내는 연근도 적지 않다. 까다로운 건품을 거친 보석 같은 뽀얀 연근이 모습을 드러냈다. 세척을 끝낸 연근은 재빨리 다음 과정으로 이동한다. 수확 후에도 의외로 손이 갈 일이 많다. 붓기를 말려야 되거든. 빗물이 여기가 진공하려면은. 진흙 속에서도 길게 뿌리를 뻗는 강한 생명력으로 알차게 여문 햇 연근. 그 속에 농부의 땀과 정성이 녹아있다. 연근은 보관 기간이 길면 검은 반점이 생기거나 갈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진공 포장을 해서 출하한다. 오후 3시면 세척과 건조, 포장까지 끝마친 연근이 농산물 물류센터로 향할 채비를 한다. 서울이나 인천, 성남, 고양 대형 매장에 할인마트. 대구의 진흙 속에서 캐낸 연근이 내일 아침 제주도 혹은 강원도의 누군가의 밥상에 오를 것이다. 전국 방방곡곡 먼 길을 달려 농산물이 도착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농산물 물류센터는 더욱 바쁘게 돌아간다. 별 생각 없이 먹는 양파나 감자 하나를 위해서 이들은 늦은 밤에도 잠들지 못한다. 자정이 다 된 시간. 세상은 고요하지만 이곳은 삶의 활기가 넘친다. 농민들이 고생해서 키운 작물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게 하는 것, 그게 이들의 보람이다.
과일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명절 때 되니까 과일 많이 나가죠. 아유, 가뜩이나 힘드신데 더 힘드시겠네요. 힘겨운 밤샘 작업과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상자들. 하루 24시간 숨 돌릴 틈 없지만 그래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에 오늘도 열심히 매 순간을 살아간다. 힘들어하네요. 밤에 작업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나름대로 꿈이 있으니까 하죠. 나름대로 꿈이 있으니까요. 예. 아, 원래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한동안 했었는데 이렇게 밤에 현실 속에 살아야 되니까 절실하면 버티는 거죠. She said, is this the life you've been dreaming of? Spending half the day away from the things you love. It's not too late to do something new. Yeah, she said, it's hard enough trying to live your life, but not following your dreams leave you dead inside. If you don't love what you do, it's not right for you. If you even have to think about it, it's not right for you. If you really have to think about it, you got one life to love what you do. My hands 너가 삼간 입을 짓는 으쌰 나온다 내 고향 정든한 으쌰 나는 약하게 살리